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클립의 박혜은 이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담을 나누실 데이터 클립의 송기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기섭입니다. 오늘 저의 첫 영상 출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과 함께 대담 나눠볼 책은 럭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추천해주신 책이라 더 관심이 가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소위 말하는 운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책을 쉽게 썼어요. 책을 읽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문체가 쉽고 이해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혹은 이 책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면 좀 더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읽기가 어렵잖아요. 좀 쉬운 게 아니라 꼭 실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보다는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원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와닿는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총 7가지 큰 주제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하나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사람. 이제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평소 저희 데이터 클립 송기섭 대표님의 철학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히말라야 원정대에게는 실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실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그 실파, 즉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럭키라는 운이라는 얘기인데 네. 성공한 사람들을 잘 지켜보거나 아니면 그 옆에서 좀 이렇게 얼쩡거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운을 좀 우리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를 이렇게 좀 나눠보면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 실력이 없어서 망했다 이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뭘 준비를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들을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은 항상 그러죠. 운이 좋았다. 그래서 그런 좋은 운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운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그런 좋은 그런 경험과 지식을 전달받고 하는 것들은 대충 보통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태도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이 책에서 네. 얘기하잖아요. 운이 좋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운을 부르는 사람인 건지 네. 아니면 운을 쫓아다닐 건지 아니면 운이 나빠서 실패한 인생을 살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운도 실력의 일종이에요.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형태의 운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어떤 사람을 좀 멀리 해라 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까이 해야 되는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된다는 대표님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이게 운 자체가 네. 나쁜 운을 가진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하면 되겠죠. 그렇긴 한데 실제로 성공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성공의 기준. 뭐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성공의 기준이 될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책엔 히말라야 산의 세르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면 자기 혼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르파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히말라야 산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때 그 목표가 있는 거죠.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거. 이 사람은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혹은 목적 이런 거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거나 성공한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또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운을 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럭키가 얘기하듯이 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서 기회가 온다, 사람에게서 기회가 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의 그 방정식 혹은 목표 이런 것들이 더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운을 찾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기왕이면 그렇죠. 맨날 우울한 사람보다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예를 들어 실패가 익숙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실패가 익숙한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실패가 익숙한 이유가 있는 거죠. 긍정적이지 않고 뭐 때문에 실패했고 누구 때문에 실패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웬만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약속하고 전화하고 그런다고 만나주나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김 작가님도 한 10년 정도로 걸려서 그렇죠. 만났다고 제가 그렇죠. 그 책을 봤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시간 잡기도 당연히 힘들 거고. 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춤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면에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야별, 자기가 목적하는 분야별 성공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읽고 사유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자기 운을 깨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솔직히 예전보다는 이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과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목표 이런 거를 들어볼 수 있는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가지고 훨씬 더 쉽게 자기가 목표하는 것만 세우고 찾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요즘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훨씬 많이 열려있죠. 네네. 근데 이제 좋은 사람을 감별하거나 구별하는 방법이 네. 뭐 무턱대고 다 믿을 수는 없는 맞습니다. 노릇이고, 네. 어쨌든 간에 현명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을 책으로서 통해서 했지만 우리 그 선임들도 얘기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한번 보는 게 낫다 이거지. 요즘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많잖아요. 그런 영상을 많이 보고 비슷한 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 아마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을 부르는 사람인지 혹은 운을 죽이는 사람인지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제 주변에서는 대표님이 가장 그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패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실패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약간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좀 실패의 확률이 높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실패 속에서도 괜찮은 사람은 혹시 어떤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로 풀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프로젝트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점진적 구체성이라고.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개선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는 웬만해 갖고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어제 일도 내일 적용하려고 하면은 시대에 안 맞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구체성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PDCA 사이클링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획과 실행을 하는 것만 있는 사람보다는 계획과 실행과 개선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쫙 둘러보면 그냥 계획과 실행만 혹은 실행만 있는 사람, 혹은 계획과 실행 같이 있는 사람 조금 낫고, 두 부류에서 개선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을 멀리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하고도 운을 나누려면 개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개선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퍼진을 할 거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되는 거죠. 운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고 하나 더하기 3, 7, 9 이렇게 나따블로 가는 거죠. 저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항상 대표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던 부분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실패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항상 끝나고 교훈 정리라는 시간을 가지라고 저한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뭐 잘했던 부분, 그리고 못했던 부분,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항상 좀 끝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서 교훈 정리를 가졌던 것이라 생각이 나고, 요거는 꼭 저희가 계속 모든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개선에 적용하셔가지고 실패 속에서도 뭔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운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 대부분 모두 다 책을 많이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읽어야 뭐가 좋지라고 한 번씩 딱 말을 해보라 그러면은 답을 못하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대표님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사는 부분에 만족하신다면 굳이 책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지금 사는 대로 살면 되죠. 그쵸? 뭐 책까지 읽어가면서 그런데 그런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사는 자기의 모습과 방법들, 그 다음에 자기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런 목표한 바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나씩 진행하다 보면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는 거지. 시간도 낭비가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책이죠. 독서기도 하고. 근데 이 독서가 의무적으로 해서는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책만 읽으면 졸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추천한 책만 보면 그게 나한테 의미가 별로 없으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 그 필요한 책을 읽어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조금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배워온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학력,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어떤 것, 앞으로 나아갈 바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를 이루고 사는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독서입니다. 근데 이 독서가 이왕이면은 두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이왕이면은 세 사람이 하는 게 더 좋고.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라도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처음에 습관이 붙기 전까지는 독서 습관을 붙일 수 있는 동기나 그런 모임 이런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회 독서 모임이라든지 독서 교육 등을 좀 저희가 프로젝트를 끝나거나든지 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표님 말씀대로 좀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삶을 좀 더 질을 업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시대가 주는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얘기하자고 들면은 네. 이제 사유의 방법, 그 다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코로나 시절이면 어때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 아닌 다른 방법이 더 있을 거라고요. 현실에서 주어지는 여러 여건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그걸 계속 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의 전환, 인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만이 운이 오는 거예요. 어제 오는 일이 계속 이틀, 3일, 4일, 5일, 6일, 10일, 뭐 한 달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뭐 누가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요?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죠? 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관찰과 혁신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다가 보면은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인 거죠. 저희 회사는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는 오히려 더 좋죠. 이쪽에서 이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그런 거죠. 운이
그럼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개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네요. 예,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마냥 좌절하지 수만 없지 않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또 다시 다른 기회는 없을지를 계속 개선 사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그린 플라이 휠이라는 4단계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4단계가 맞물려 돌아갈 때 아마존이 성장을 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의 구조화를 추천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구조화, 지금 대표님이 강조하고 계신 그 키워드인데 실제로 구조화를 하면 그 좋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조화는 상당히 좋아요. 구조화.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삶이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좀 단순화시키는 거죠. 3가지로 축약한다든지 4가지로 축약한다든지. 여기서 김도윤 작가는 본인의 유튜브 쪽을 하는 데서 갖고 6가지로 구조화를 축약했어요. 그것 이상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선명한 거죠. 이게 구조화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대표님은 뭐 최근 들어서 구조화를 하셨던 어떤 예가 있으실까요? 구조화는 늘 일상에서 하고 있죠. 구조화는 복잡한 어떤 그 일에 대한 프로세스도 좀 짧게 순서적으로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들 중에 굉장히 감동받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6가지 벌꿀 모양인 거죠. 네. 유튜브의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획, 섭외 촬영, 편집, 업로드, 평가 이렇게 6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 거의 뭐 굉장히 큰 유튜브 채널을 이루고 있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여기 이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여기 목적이 채널 성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목적이냐는 거죠. 어떤 목적.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세운다면 다이어트의 목적이 있죠. 그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 알죠.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네. 운동 좀 하고 그렇죠. 몇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조화를 시켰을 때 그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 그 목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목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조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거를 나름으로 뭐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독서를 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책을 사고 읽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책을 많이 읽나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책을 네. 어떻게 그래서 쭉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은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정말 딱딱 좀 구조화시킬 수 있다면 되게 뭐 좋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있겠네요. 좋을 네. 텐데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를 구조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뭔지 얘까지 들어주면 좋겠는데 이 구조화 작업에 대해서 표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115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키워드로 알려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우선순위, 목표, 개선. 음. 네, 아주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진짜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풍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운이 좋다, 제 운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운조차도 이제 그 물밑에 어떤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운이 좋았네 나빴네로 그렇게 좀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오리가 가만 떠 있는 것 같아도 뭐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죠. 그죠? 그다음에 뭐 빙산의 일각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산이 큰데 보이는 건 조금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갑자기 뜬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갑자기 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뜨는 많은 한계를 해놓은 거죠. 우리가 이제 발전하는 단계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계단이 네. 이렇게 계단을 갈 때 이 계단이 너무 넓을 수도 있어요. 이 평지를 너무 많이 걸어야지 조금 올라가는 거지. 네. 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갖춘 다음에 뜨는 거지 공짜로 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뭐 정말 뭐 꾸준함, 그런 뭐 성실함 뭐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밑에 숨겨져 있던 것들일 수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생을 2번 살게 하는, 복귀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많죠. 뭐가 있을까요? 바둑에서 보면 복귀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판타지 소설 보면 맨날 회귀해서 2번 살아, 2번 사는 대표님, 불사조죠. 3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소설류가 왜 인기가 있냐는 거지. 왜? 왜? 그러니까 한 번 살면 모르겠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다, 거죠. 네. 다 처음이니까 어렵다는 거잖아요. 2번 사는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평가예요. 평가. 평가. 이 평가죠. 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거나 그 실수를 하더라도 감격폭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자고 들면 이 평가는 뭐에 대한 평가냐 이거죠. 목표에 대한 평가죠. 목표. 그렇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가 그럼 있어야겠네. 있어야죠. 그 목표가 황당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자기가 좋아해야 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막연한 목표를 이룰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인생을 2번 살기까지는 좀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정도면은 베스트하죠. 네. 2번 맞습니다. 살기는 어렵죠. 솔직히 저는 나이가 뭐 그렇다고 아주 젊지도 않지만 아직까지는 뭐 최악의 불운까지 이렇게 닥쳤다고 아직 여기진 않는데 뭐 대표님은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최악의 불운마저도 극복하게 하는 힘, 그런 힘이 혹시 어떤 예 또 있죠. 있으셨을까요? 그 이제 멘탈을 지키는 건데 멘탈. 그 멘탈을 지키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네. 굉장히 성실한데 네.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사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이 좋아서 네. 운이 좋아서. 그 운이 뭐냐고.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실패한 사람, 그 다음에 최악의 불운, 이런 사람은 운이 왜 좋아지는 거예요? 불운을 겪고 성공한 사람들. 불운을 딛고. 또 더 하락으로 빠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네. 나는 일종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실력. 지금은 운칠기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좋은 사람 옆에 있어야죠. 우리가 보면은 연예인들도 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같이 성공하더구만. 그렇죠. 그쵸? 네네. 뭐 다 비슷하게 뭐 체인점도 뭐 잘 하는 데는 다 잘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멘탈을 지키고 실패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개선이 일어나야 돼요. 개선. 그 옛날에 그 보면은 가난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그래 뭐 집안에 이렇게 그 물이라도 끓이고 굴뚝에 연기가 나게 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액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인 거죠. 네. 최악의 불운은 어디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어디까지가 최악이 어디까지가 최악일지. 그죠? 각자 최악은 다 가지고 있겠죠. 까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그런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이제 그런 최악의 두려움, 최악의 그런 실패 속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면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고 나중에 훗날에 좋은 자기 경험담이 될 수 있겠죠. 네.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을까요? 있죠. 이거는 정말 누구나 다 있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목표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라도 가마솥에 슬슬 끓이면서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거지. 양식이 없다 하더라도 네.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 방어 본능이 있으니까 안 되면 어떡해, 뭐 또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약간 두려움이 좀 없는 편이라고 저는 조금 제 나름대로는 평가를 좀 하고 그런 있어요. 편이죠. 좀 뭐 이렇게 저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실패나 뭐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뭐 어쨌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해보는 거야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힘을 믿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그 힘을 믿고 도전을 해보고 잘 됐을 땐 정말 다 즐겁게 정말 그런 좋은 걸 나눌 수 있는 그때 정말 이렇게 힘들었어도 정말 이런 성과가 있어서 할만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과정도 조금 나에게 남는다. 나에게 모든 조금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개선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는 거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시작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10가지 질문들로 이 럭키라는 책 리뷰를 저희 손기석 데이터클립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첫 대담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의 책에 대한 깊은 그런 이해에서 나오는 고견 그리고 진솔한 경험담이 정말 좀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어떠셨나요, 대표님? 결국은 이런 자기계발서가 사실은 되게 지루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잖아. 그쵸? 남의 주장이고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그러니까 요즘에 그 자주 내가 하는 말 중에 씨앗이 죽어야 새싹이 난다고 그쵸.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책을 읽는 거는 다른 사람 얘기에 귀 기울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 삶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냥 만화책을 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요즘 재밌는 만화책도 많더구만. 뭐 그런 것들 네.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아를 좀 접어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이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대부분 보면은 요즘 사람들한테 개발서 이런 좋은 책들을 읽으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이런 걸 읽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 가끔 듣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책들을 읽었을 때 내가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정말 최근에 뭐 여러 사이트를 봐도 요즘 뭐 재테크 이런 여러 가지 성공담 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컨텐츠들이 솔직히 딱 들어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약간 같은 얘기를 이렇게 좀 바꿔서 하고 저렇게 바꿔서 하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실천하고 믿고 실천하는 그게 가장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중요한 않을까. 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는 내용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고 그러면 이게 가치가 있냐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아는 거야. 아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책을 읽으면서 항상 좀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책을 읽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할 수 있고 정말 해봤을 때 지정으로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는 것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보면서 네.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아는 거죠. 오늘 대표님과 대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표님,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들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